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IM 선교회 한국지부 클라라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를 만난 지 벌써 꽤 오래 되셨지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진짜 실질적으로 사역을 해갈 것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살아날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한국 지도자들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역 현장에 있다 보면은 그러한 기대가 더 커지기보다는 해야 될 일에 좀 치일 때도 있고 또 내가 부족한 점 때문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절망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마다 우리 동역자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만약 우리가 한다고 하면 분명 못할 거라고, 우리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능력이 될까 싶을 정도로, 왜냐면 현실을 지켜보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는 그분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두셨다면 이것은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할 일이 아니라 당신께서 하실 일을 우리로 말미암아 목도하게 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에 빠지거나 또 생각이 빠지다 보면 종종 마음이 막 흔들리고 이렇게 이제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이 일이 되지 않아도,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나의 자격보다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서라도, 나의 부족함 가지고서라도 이 사역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한 명 더 일어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사역 꼭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으실지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달려가면서 숙제에 치이거나 또 해야 될 거 너무 많다, 배워야 될 거 되게 많네, 이런 부담감 또는 알아가는 기쁨, 그리고 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역을 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또 때로는 통쾌함과 또 때로는 방법을 찾았다는 그런 기쁨, 어떤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인 줄 믿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는요,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할까예요. 대다수 저는 국공립 학교를 졸업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터네이티브 스쿨, 대안학교라든지 인터내셔널 스쿨, 이제 국제학교라든지 또는 크리스찬 스쿨이라든지 미션 스쿨,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는 지극히 한국적인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자라나왔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학교, 그 안에 선생님, 교과서, 가르치는 수업 시간, 이것이 교육의 어떤 하나의 형태로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은 지금껏 공부해 왔듯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답습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멘토처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그것이 그냥 학교 안으로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로 또는 도시 안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또 때로는 말씀의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를 멘토처럼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가르치는 클래스에 넣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관리함으로 주도적인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무엇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일까 생각하고 분별함을 통하여서 결정짓고 의지를 들여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에 새로운 시스템, 우리 다음 세대 교육 메커니즘 가운데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실현할까에
자기주도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기주도를 또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령주도 학습이다. 자기주도하면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자기 주도를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 성령께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의 답변을 주도적으로 질문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자, 그런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을 또 다른 말로 저는 성령주도 학습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IM 선교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인도해 가는데 세 가지 굉장히 큰 축이 있어요. 첫 번째는 Self-Learning System이에요. 이 Self-Learning System이 이제 자습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될 수 있는데,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업을 듣고 그것을 지식이 수입되어져서 문제를 풀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가 읽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이 안에 나오는 퀘스천, 질문들이 있을 때 내 앞서간 우리 슈퍼바이저, 우리 선생님들, 선교사님들을 할 수 있겠죠. 그분들에게 그 퀘스천, 질문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정답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과 방식들을 제시해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형태로 학습을 해요. 그게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오히려 더 확고하게 될 수 있죠. 이전에 EBS에서 한번 공부하는 아이들의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추적해가는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수업을 들었을 때 몇 프로가 남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을 찾았을 때 몇 프로가 남을까, 또 찾을 때에 인터넷을 통해서 찾았을 때랑 책을 통해서 찾았을 때 몇 프로가 남을까를 봤는데, 결론은 여러분 다 예상하다시피 책을 통해서 자기가 쓰고 찾았을 때 가장 많이 그 자료들을 다 내려놓고 설명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책으로 찾았던 친구들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자세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찾았던 아이들과 수업 시간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그 두 아이들은 대다수 10% 정도도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래서 조금 느리지만 실질적으로 지식이 쌓여져 가는 데는 이 자기주도 학습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셀프 테스트예요. 단순히 내가 공부한다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저는 공부할 때 이런 그 충고를 받았었고, 그 충고를 실천했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요. 한 언니가 공부를 되게 잘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언니는 이렇게 항상 시험만 보면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 시험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 내는 시험을 보기 전에 내가 스스로 시험을 내서 100점 맞을 때까지 공부를 해. 그래서 100점이 맞으면, 100점이 나오면 나는 그날 공부가 끝난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사실은 그 나이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같은 학원을 다니던 언니였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던 언니였어요. 그래서 그 언니 말을 듣고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실제로 시험을 보기 전에 자가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사회 공부를 쭉 하잖아요. 그럼 제가 문제를 내보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지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요. 왜 그걸 하게 됐냐면,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언니가 멋있어서 했는데 실제로 시험에 그 문제가 동일하게 나오더라고요. 비슷하게. 왜냐면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이 나올 테니까요. 근데 제가 시험 문제를 내려고 보니까 이거 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생각이 거의 비슷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냈던 문제가 실제로 나와. 물론 완전 싱크로율이 100%는 아니었지만 그게 너무 신기하면서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셀프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제 성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으로도 경험을 했지만 실제로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그 학습법에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2시간 동안 통으로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게 뭡니까? 10분에 한 번씩 셀프 테스트를 해서 총 12번의 테스트를 본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외워요. 왜냐하면 암기 자체가 리마인딩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그러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백지에다가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그 작업 자체가 공부하는
인식하는, 뇌가 새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셀프 테스트, 마지막으로는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을 관리해야지만 자기주도 학습에서 되게 중요한 건 자기의 역량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역량에다가 조금씩 더해가면서 내 역량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러한 마치 근력 키우는 운동을 하듯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게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Self Learning System, 그리고 Self Test System, 그리고 Time Management, 이 세 가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자기주도 학습은요, 아주 간단한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도로 위에 여러분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출발을 합니다. 도착점, 목적지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시스템 아시죠? 지금 차에 핸드폰에 웬만하면 있는 게 내비게이션 시스템, 길찾기 시스템인데 그냥 단순히 길을 찾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길,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인공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형태냐면 인공위성이 떠 있어요. 그러면 출발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를 인공위성에 쏴서 도착점까지 하면 그 사이에 뭐가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최단 거리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현 위치와 가야 할 곳을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야. 길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바로 자기관리에서 자기주도 학습법에서 가장 핵심인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교육 선교사님들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을 끊임없이 해서 이 아이가 자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1년 뒤, 2년 뒤 네가 맞이할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뭐 대학을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 대학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가는 길, 가장 최단 거리 해야 될 것들이 나오면 그것을 남은 기간으로 나누어서 매일같이 해야 될 일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수행해 가면 반드시 도착을 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관리해서 그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늘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조정해 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 자기주도 학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르치는 개념보다는 이 아이에게 현 실태와 가야 할 곳과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날 공부가 안 되는 날 리프레시하고 다시 도전하고 또 어떤 스토리 이야기들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고 영어 공부하다가 내 점수 안 올라갈 때 너무 지칠 때 우리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가치관 점호라든지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 쓴 수고를 통해서 먹게 된 단 열매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이제 혼나야 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른이 되면 좀 느낄 때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나를 좀 정신 차리게 혼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막 이렇게 풀어지는 날도 있고 그럴 때마다 그것을 다 잡아주면서 마치 함께 그 러닝메이트라고 아시죠? 우리가 마라톤을 쭉 완주하기 위해서 실제로 선수가 있고 선수처럼 뛰지만 그 옆에서 이 사람이 달려갈 수 있게 경쟁도 해주면서 이 사람이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함께 뛰는 사람을 러닝메이트라고 얘기해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는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우리는 티처 개념보다는 헬퍼 개념, 슈퍼바이징 개념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르치는 개념보다 뭡니까? 함께 달리는 거죠. 그리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encourage하는 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할들을 같이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로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목표가 과연 어디지? 그러면 프로세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럼 그 프로세스에서 첫 번째, 현 상태는 자기 역량이 정확하게 평가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마음은 공부하겠어요. 19살 됐어요. 나 진짜 너무 공부 안 했어. 나 공부해야겠어. 독서실을 끊어요. 걔네 3일 앉아있지 못하고 나와요. 왜요? 기본적으로 자기 역량이 평가가 안 돼서 내가 얼마나 1시간 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지 2시간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리딩 능력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막 읽기 시작하는데 한 30분만 지나면 막 눈이 껌뻑껌뻑 넘어가. 왜냐면 얘가 지금 많은 책을 읽어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뭐부터 해줘야 됩니까? 공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읽고 내용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빠르게 읽은 내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연습부터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코치. 이해되시죠? 우리는 티처가 아니라 코치가 먼저 돼야 돼요.
자, 이게 먼저 해야 될 일이야. 저걸 먼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 그 코치를 향한 신뢰감을 가지고 쫓아올 때에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서서히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성장해가는 그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 따라오는 애들이면은 그냥 더도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날 아이들은 잘 따라오고 자기의 역량을 평가하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먼저로는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케 하는 단계까지를 성장시켜야 되고, 그리고 나면 이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지칠 때마다 또는 더 속도가 필요할 때마다 때로는 또 페이스도 좀 낮춰줘야 될 때, 늦춰줘야 될 때마다 이렇게 같이 가는 러닝메이트가 되어줄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은 목표는 우리는 골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가지 정도 단계를 보고 얘기할 텐데, 첫 번째 보십시오. 기초 역량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학교를 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 아이가 어떤지,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말씀은 어느 정도 읽고 있는지, 말씀 읽는 습관은 되어 있는지, 기도하는 습관은 되어져 있는지, 기본적으로 예배 드리는 태도는 어떠한지, 예배 말씀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은 어떠한지, 찬양할 때는 어떠한지, 성격은 어떠한지, 공동체에서는 어떠한지. 그래서 영성, 인성, 지성, 체성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서 아이를 쭉 바라보고 어디서부터 훈련시켜야 될까라는 것을 하는 기간이 NCT Newcomer Training Course예요. 초반에 하셔야 될 일이에요. 파악하면서 분석하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기초 역량에 대한 훈련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기초 역량 훈련인데 이거는 메타인지를 통한 기초 훈련 확인인데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상태이지, 뭐예요? 진단. 메타인지라는 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보자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이 아이와 상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과 복음제자 소명을 가르치고 하면서 이 인생의 파이널 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까지 돕는 겁니다. 인생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죄인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첫 번째 first priority는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네. 그것이 파이널 골이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것을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가 이 땅 가운데 나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직업으로서의 부르심으로 또 아이들과 이루어 가야 될 텐데 그 파이널 골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초 역량 훈련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마인딩 훈련이에요. 시간이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 자신의 삶과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될지가 계속해서 동기부여되어서 점호 시간, 가치관 점호 시간,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면서 시간에 대한 중요성과 이것을 내가 필히 관리해야 된다는 것과 바인딩 쓰는 연습이 돼야 돼요. 특별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특별히 글씨를 또 못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걸 되게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향에 상관없이 기록하고, 여러분 기록이 기억을 이겨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한두 가지 일을 처리하면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멀티태스킹. 많은 일들을 감당하여서 그것을 처리하고 분석하고 또 사람들을 중재하기도 하고 하는 지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반드시 하는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인딩 훈련이 돼야 됩니다.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해보고 피드백, 실제로 한 것을 기반으로 피드백해보고 다시 또 재실행을 하고 그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성취하는 연습을 계속할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열매 맺는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훈련은 독서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죠.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정보의 30%만 받아들여져도 많이 전달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놀랍죠? 그러니까 글을 읽었을 때 거기 나오는 정보가 100가지라면 그 중에 30개 정도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문학도 보면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인가, 주제는 무엇인가, 이 글을 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는가, 이게 이제 글의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게 비문학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대화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대다수는 다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reading, 읽고 그 다음 어때요? 생각해서 도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제가 이 모든 CBOP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 강의에서 언급했던 모든 자료들을 한 번에 업로드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뭐가 있을 거냐면 분당 독서를 체크하는, 이게 뭐냐면 1분당 몇 글자를 읽지라는 걸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분에요 500자 미만을 읽으면 사실은 지속적인 독서를 한다든지 읽기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속도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답답하죠?
책 읽기 싫겠죠. 그래서 속도를 좀 높여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책을 읽는, 그리고 오래 좀 앉아서 어떤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읽었을 때 이해하고 정리해낼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기본적으로는 좀 돼야 돼요. 그래서 독서 훈련을 통하여서 입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서 출력하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좀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초 역량 훈련에는 바인딩 훈련과 독서 훈련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자기 수준에 대한 파악이에요.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진단을 통해서 수학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과학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국어는, 왜냐하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라 할지라도 모든 과목이 중학교 3학년 수준이 아닐 겁니다. 어떤 친구는 수학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일 거고 어떤 친구 영어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험을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가르쳐요. 시험은 뭐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는 실제 시험을 제외한 모든 테스트, 모의고사 또는 이제 내가 시험 보는 이것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자, 수능이 있다. 수능은 내 실력을 진짜 우리 올해 시험 본 모든 아이들 중에 내가 몇 프로 정도 될지 확인하는 거지만 그 수능을 보기까지 보는 모의고사는 다 뭡니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험을 봐요? 모르는 것을 확인해서 그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공부라고 하죠. 네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력평가 시험에 있어서 1위 1비 하게 돼요. 한 문제 틀리면 너무 속상하고 한 문제 맞으면 너무 좋고 뭐 이렇게 그 시험의 점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 보면 국어가 전 영역에서 나오지 않고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많이 나왔어. 그럼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수가 떨어졌다고 슬퍼해야 될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모르는 게 발견됐으니까 이걸 알게 만드는 거. 다음 시험까지. 오케이? 그게 수업이고 그게 우리가 숙제를 해야 되는 이유이고 이렇게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게 학습인데 이런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기 수준의 파악을 통해서 학습 상태가 어떠한지를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시험으로는 안 됩니다. 대다수 3번에서 6번 정도를 한 2, 3일 정도 띄워가면서 절대 찍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시험을 봐가면서 NCT 과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진단이 사실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쭉쭉쭉쭉 계속 보고 찍어버리면 실제 얘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기 학년의 시험을 한 3번 정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전후로 아이의 점수를 봐서 아, 이 과목은 좀 위로 한번 봐볼까? 이 과목은 아래로 봐볼까? 해서 하는데 그 시험지는 다 어디 있어요? EBS에 있다든지 아니면 웬만한 문제집. 자, 서점에 가시면 우리 일반 책들, 일반 학교들은 뭐가 있습니까? 책에 대한 문제집 있죠? 문제집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진단고사들 아니면 아이들 학력평가들 이런 시험지들이 다 나와 있어요. 특별히 큰 출판사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있으니까 CAS팀은 그것을 활용하셔서 아이들을 진단하는 과정 하면서 그 기간 동안 2주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아이들 말씀이나 복음에 대한 부분, 시간관리, 마인더, 습관 훈련들이 쭉 들어가시면 돼요. 이건 부모님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2주일은 진단 타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이제 처방을 해버리면 여러분 배가 아파서 갔어요. 그렇구나 소화제 줄게. 알고 보니 장염이야. 그러면 이 약이 먹혀 안 먹혀? 안 먹히는 거죠. 우리가 뭐 전문가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진단이 안 된 상태의 훈련과 교육은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파악을 하시고 우리 TCS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아예 진단고사가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진단고사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 강의 가운데 TCS 진단고사 그리고 CAS에서 여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강의가 우리 송미선 교사님 오세선 교사님을 통해서 팔로우이 될 텐데 여러분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 교육 시스템 안에서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 훈련이에요. 기초 역량 훈련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연습, practice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독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이클 성교사님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철이 안 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이해돼서 읽고 이해 안 되니까 읽기 싫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내 수준에 맞는 수준별 교과서 또는 학습 맞춤 그 학습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아놓은 아주 깊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읽고 어른들도 읽고 믿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은 사람도 아는 사람 다 읽을 수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설명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성경은 모든 갓난아기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앉아서 먹는 밥상과 같아. 그런데 만약 갓난아이가 나는 분유밖에 못 먹는데 여기 이렇게 상추도 있고 이것도 있고 너 이거 하나도 못 먹는데 안 먹을 거야. 그럼 걔는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게 없지만 그쵸? 먹고 싶어서 먹었다가 매워. 맛없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씹을 수도 없고. 그런데 우유를 꾸준히 먹으면 1년 2년 자라나면 이 아이가 뭐 하기 시작해요? 이유식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맨밥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안 매운 걸 먹을 수 있게 되고 또 꾸준히 자라나면 먹을 수 있는 게 점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독을 할 때 다 이해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이해되는 것으로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1년에 1독씩 해가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 해에 깨달으시는 은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딱딱한 것까지 먹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1년에 1독하는 연습은 각 기관에서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주셔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계속 기도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짤 때 초반에는 여러분 어떤 계획을 짜냐면 특별히 학습에서는요, 예습하게 하고 그리고 장점을 강화하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감을 심어주셔야 돼요. 저는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공부를 잘 안 해봤던 친구들한테는 예습을 시켜요. 왜냐하면 얘는 수업에 들어갈 때 이미 무슨 마음으로 들어가요? 나 잘 몰라. 선생님이 시키면 무서워. 어떡하지? 이해 안 돼. 이렇게 들어가니까. 근데 예습을 하게 되면 한번 들었던 거라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수월해져요. 그러면 공부에 대한 부담이 줄고 또 약간 자신감도 생기고 따라갈 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공부를 좀 못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 예습을 시킵니다. 복습보다.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복습. 그쵸? 어제 했던 것들을 차곡차곡 계속 연습해서 해서 복습하게 하고 약점을 강화하는 훈련들을 시켜줘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점수 올라가고 나면 뭐예요? 메꿔야 되는 단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플랜 방향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바인딩을 할 때 계속 지도를 해주면서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달려보자, 너 잘하고 있어. 그리고 때로는 이거 안 될 때는 호되게 혼이 나지만 그에게 마지막에 음료수 한 잔 탁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혼나는 것은 그냥 혼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애정을 표현해주고 네 인생을 응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너를 위하여서 핏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지막에 선포해주고 그렇게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플랜하고 피드백하고 플랜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파이널 골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보면은 그 파이널 골에서는요 그냥 단순히 어떤 학과 대학이 아니라 신앙, 생활, 그리고 학습, 리더십.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이 골고루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획을 해주셔서 하는데 중요한 건 계획 단계에서부터 분석 단계에서부터 아이들과 함께하고 아이들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여서 나중에는 스스로 어떤 영향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상황이 딱 맞닥뜨렸을 때 현장을 파악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파악해서 오늘 어떤 길을 내야지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되어질 수 있게 그리고 큰 일들을 계속 잘라서 하는 연습이 될 수 있게. 막연히 큰 일을 자르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부담을 느껴서 아예 손도 못 대는데 이렇게 플래닝을 시작하면요 잘라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만큼 너무 많아서 잘라서 했는데 못했을 때 여기까지 했습니다 하고 용납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아예 부담을 느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용납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야 될 것에 대한 갈망함이 주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여러분이 바인딩을 잘 활용하시고 셀프 러닝 시스템 그리고 셀프 테스트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기주도 학습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골카드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묶는 그러한 것 이전에 골카드에서 오늘 진짜 꼭 해야 될 게 뭐야?
그것만은 반드시 끝내야지 라는 그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거고요. 하나는 퍼슨 플래그예요. 혼자 다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질문이 생길 때마다 플래그를 꼽아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무엇입니까? 요 사이 중간중간에 잘하는 아이들은 쭉쭉쭉쭉 가는데 아닌 아이들을 격려하고 슈퍼바이징, 관리하는 역할들을 선교사가 하겠지요. 자, 보시면 먼저 골카드부터 보면요. TCS는 요렇게 생긴 골카드가 있습니다. AC 골카드 이렇게 해서 M은 그 Monday, 그리고 T는 Tuesday, W는 Wednesday.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하고 위에는 이제 교과목에서 요 과목들이 다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토탈 페이지가 몇 페이지 됐는지. 왜냐면 이미 우리는 책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넘버링. 그래서 나는 1048번에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먼저 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골카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IM 국제학교나 또 우리 그 CAS 같은 곳에서 자체적으로 골카드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골카드는 여러분 요청하시면 원본으로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CBUP 끝나고 모든 자료들이 한번 패키지로 전달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는 이제 골카드 보면 옆에 날짜 있고요. 내가 그 날짜에 해야 될 게 몇 개예요? 10개 정도를 해서 몇 프로가 퍼센테이지가 되는지 이렇게 이제 골카드를 작성하게 되고요. 또 실제로 바인더에다가 골카드를 넣기도 하죠. 여기 보면은 에센셜 그 필수 영역, 위스덤의 지혜 영역, 내가 꼭 해야 될 것들이 칸칸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취해가는 그런 골카드 형태의 우리는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주도학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먼슬리 플랜에 실제로 한 달에 내가 전체 목표를 한번 상기시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매일같이 나누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쪼개는 연습들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이 학교를 하시면 바인더를 자체 제작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맥락 안에서, 반드시 맥락 안에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샘플로 다 받아보셔서 안에 내용과 표시만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연계되어져 있는 지부들은 이 자료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CAS 보면은 고학년들이 쓰는 건데, 고학년들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는 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에서 0교시부터 8교시까지 했던 교과목을 한번 쭉 써보게 해요. 어떤 아이들은요, 여러분, 이 교과목도 다 기억이 안 나는 친구도 있어요. 예, 그만큼 상기시키는 그런 공부하는 방법들을 해보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업 내용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한번 써보게 하고요. 그 옆에 이제 실제로 things to do, 내가 해야 될 거, 숙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옆에다가 계획하는 시간, 실체, 그리고 이제 완수했는지 피드백까지 쓸 수 있게. 대다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골 카드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저학년들도 이렇게 골 카드, things to do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골카드를 핵심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쿼션 플래그를 사용하는데, 쿼션 플래그를 사용할 때에 저희 이제 시스템 안에서는 다 그 앞에 칠판이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책상이 있어서 선생님을 바라보는 클래스 형태 티칭 앤 러닝 시스템이 아니라, 그 독서실 책상으로 해서 옆 사람과 시야가 조금 단절되면서 내가 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요런 개인 파티션이 되어져 있는 스터디 룸이 있고, 가운데 있는 거는 뭡니까? 스코어 키 하는 거, TCS에서 하는 채점하는 공간이지요. 이거는 TCS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CAS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형태로 스터디 할 수 있게 하고, 요 앞에 책상 앞에다가 자신의 고를 딱 꼽아 놓을 수 있도록 그 클립 형태를 이제 마련을 하고, 그 옆에다가는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뭐 합니까? 이렇게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슈퍼바이저 요청할 때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보시면 지금 여기 사진에도 보면 우리 모세성 교사님이세요. 모세성 교사님이 지금 질문을 받아주고 있고, 학생은 여기를 쳐다보고 있네요. 네, 우리 여수 학생이에요. 거기 보면은 크리스천 플래그가 이렇게 뭐였죠?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 보시면은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전체 깃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IM 같은 경우에는 그 셀프 러닝 시스템을 할 때에 예를 들어 인도는 수학이 유명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수학의 질문이 있을 때는 수학 깃발, 인도 깃발을 꽂고, 영어의 질문이 있을 때는 미국 깃발을 꽂고, 역사의 질문이 있을 때는 이제 한반도 요 그 태극기 이렇게 하고요. 전체적으로 뭐 화장실을 가거나 제가 뭐 이제 튜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또는 제가 이제 뭐 어디 잠깐 갔다 와야겠어요. 지하에 라커룸에 갔다 와야 됩니다. 이럴 때는 또 이런 한반도 깃발을 꽂게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깃발들을 활용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슈퍼바이저가 한 분일 경우에는 사실 다양한 깃발, 근데 저희는 다양한 깃발에서 좋은 게 얘가 무슨 질문을 할지 미리 또 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좋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밑에 꼽는 보이시죠? 바닥 이렇게 여기에다가 플래그를 원래는 다 내려놓은 상태예요. 근데 내 질문이 있다 그러면 이제 꽂는 겁니다.
자, IM 국제학교, 특별히 저희 이제 기숙형 학교, 국내 입시를 진행하는 IM 국제학교에서 보면은 셀프 러닝 시스템을 하는데 장점은 기본적으로는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면 기대를 하게 되죠. 너 왜 이것도 몰라? 너 왜 이렇게 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고를 설정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계속 헬퍼 개념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헬퍼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져요. 그냥 좀 약간 나는 배우는데 선생님의 기대에 충족 못 시켜드리는 좀 이런 생각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슈퍼바이저, 모니터 역할이 있는데요. 이거는 또 역할에 따라서 TCS 교육에서 좀 더 여러분이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부가 즐거워요. 근데 실제로 이거 10개를 다 달성하는 거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해요. 그리고 좋아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할 때 처음에 조금 역량이 부족한 친구들 있지요. 그런 친구들은 실질적인 계획은 한 3개인데 이걸 쭉쭉쭉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 수학 문제 30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5문제 풀 때마다 한 골에다가 수학 문제 5문제,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이렇게 해가지고 5문제부터 딱 끄니까 뭔가 쪼개서 하다 보니까 완수할 수 있는 율이 훨씬 높아지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구나. 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즐거움.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건 질문했을 때 절대 답답한 그걸 내시면 안 돼요. 답답해하지 말고 끊임없이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무식한 애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한 번에 설명하면 되는 아이고 얘는 10번 설명해야 되는 아이예요. 그러면 무식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한 2번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았지? 이게 아니라 10번 설명하면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인내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골 클리어 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나가 놀아. 그러면 한두 명씩 나가 놀기 시작하면 애들이요 서서히 나 진짜 열심히 해야겠는데 아주 건강한 경쟁심이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때 완전 못한 아이들이 없도록 아이들 깃발도 꽂지 않고 진행도 안 되는 아이들은 10분에 한 번 정도씩 체크를 해봐서 슈퍼바이저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쭉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좀 못하는 아이들을 더 많이 케어를 해야겠죠. 옛날에 그 핀란드 교육에서 보니까 아이가 상위 몇 프로 아이들보다 상위 하위 몇 프로 아이들은 2시간, 3시간을 선생님들이 투자해서 아이들을 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 자, 순서를 보시면 먼저는 골카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뚝뚝뚝뚝. 그리고 클리어 하면은 긋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깃발을 다 가져와서 전체 일어나가지고 슈퍼바이저의 말에 따라서 이제 기도하고 같이 파이팅 넘치게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리에 앉아서 학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갈 수 있게 하고요. 학습 시에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하는데 우리가 슈퍼바이저 하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그 전에 어떤 친구가 했었어. 그럼 제가 얘한테 가서 물어봐. 얘가 알려줘. 그러면은 서로 튜터할 수 있는 튜터 책상을 하나 마련해요. 서로 마주볼 수 있고 이렇게 큰 책상을 거기로 가가지고 그 친구가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2가지 효과인데 하나는 모르는 아이는 배울 수 있게 되고요. 아까 저한테 배웠던 아이들은 한번 설명해주면서 더 확고해지고 그래서 그 둘이 하다가 너희가 얘기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다시 와. 다시 깃발 꽂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학습에 대한 대화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시끌시끌해요. 근데 아이들이 잘 집중하고요. 오히려 너무 조용한 것보다 조금은 시끌시끌 열심히 공부하는 그 열정적 분위기가 공부를 더 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리 깨끗하게 하는 것들, 음식물 절대 먹지 않는 것들, 골 클리어 10가지를 자기가 다 했을 경우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현 상태를 파악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또는 부모가 다 해놓고 너 이렇게 해야지 너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보시면 뭡니까? 하루가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메시지 타임이 있어야 돼 반드시.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이런 메시지, 그리고 계획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계획하게 되면 사람은 죄인인지라 나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흘러갈 때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실행하는 시간, 피드백 시간. 그래서 반드시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패밀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멘토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하루를 피드백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또 메시지, 그래서 메시지를 시작하고 메시지로 끝날 수 있도록 하루가 데일리가 좀 구성이 되어져서 요 메시지 시간은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공부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구글카드와 우리 커센트 플래그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다면 대전 본부, 필리핀 지부 또는 광주, 서울, 여수 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지부장 우리 선교사님들과 통화를 하셔서
반드시 미리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가게 되면 사실상은 또 그쪽의 일정 가운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가셔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인가, IM에서는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 나눴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자기주도 학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사역지 하나님의 영혼 보내주신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